반갑습니다. 9시 정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월 29일 2016년 5월 29일 방송 네 번째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옵스님, 뿡뿡이님, 꽃과나무, 새싹들, 조용한 나날, 찌라시 박양님 등등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칠성판의 비애님, 더민주 초선 의원들, 진도 평목항 갔어요.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아까 전에 제 이번에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 중에서 제 친구들도 좀 당선이 좀 됐어요. 그 이번에 누굽니까 이재호 서울 그 은평에 이재호 의원을 이기고 당선된 바로 강병원 의원이죠. 강병원 의원이 이제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사실은 오늘 이제 방송에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팽목항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버스 안에서 한 차로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서 방송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해서 다음 기회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20대 국회를 새로 시작하는 의원 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좀 모셔서 초청도 하고 방송 이야기도 좀 듣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도 묻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앞으로 좀 종종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하고 그리고 모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함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과나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훈규님 대화방 참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방송은 1부와 2부로 이제 진행이 되죠. 1부는 요즘 그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고요. 2부에서는 그때 그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하고 우리나라 군인 인권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근래에 요즘에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 먹는 하마님, 아침 이슬님, 그리고 신인가요? 신9592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부터 좀 2시간 동안 제가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헤어스타일이 좋아요. 발랐습니다. 2시간을 정확하게 좀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부, 2부 하고 1시간씩 이게 녹음이 되는데, 이걸 3부로 조금 넘어가니까, 이걸 다 올리고 막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정확하게 2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오버님, 아유, 고맙습니다. 그거 올려주셨던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하셨고요. 오늘 1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들, 하고 2부, 요즘 그 사건 1부에서는, 2020년 이후에, 90% 이상 현역 판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병력자원, 지금 여기 이제 오늘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남자 참여자분들도 계시죠? 그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아직 가야 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 중에서는 2020년이면 지금 현재 아이가 어린 아들이 있다고 해도 지금이 2016년이니까 한 4년 후죠. 4년 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이 새로운 신체 검사 기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신체 기준을 내려서 낮춰서 하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 합니다. 먼저 아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19대 국회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죠? 19대 국회 끝이 났는데 지난 총선 4.13 총선에서 굉장히 우리가 대단한 투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예, 그러한 그 계기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88년도 이후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죠. 물론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그때는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당, 예, 이른바 우리 쪽 진보진영, 민주진영에서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과반을 차지한 거를 제외한다면 여소야대 정국은 이제 88년도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그런 계기, 어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큰 계기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약간 불안해하는 게 있죠. 예. 예를 들어 국민의당이 진짜 여당이냐 아니면 야당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2030이 바꿨다고 하더군요. 팩트워진 맞습니다. 2030이 굉장히 많은 투표율을 보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계기와 원동력을 이제 발휘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20대 국회가 어느 정도로 세상을 우리가 기대한 만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20대 국회가 이러한 것을 좀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는 아마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은평에서 바로 이재호, 이명박 정부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공신이죠. 이재호 씨, 물론 저도 이제 재하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재하운동 하면서 이재호 씨를 여러 차례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본 적도 있고, 또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이재호 의원이 사실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들어가서 민중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을 갔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명박을 만들어서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재호 씨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또 정치를 계속한다는 것, 저는 그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든 이재호를 꺾어줬으면 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와 친구로 지내고 있는 바로 그 강병원, 이번에 더민주의 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천사님, 안녕하세요. 그 강병원 씨가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강병원 의원이 이제 잠시 후 0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남은 시간이 한 2시간 한 52분 남았나요? 2시간 52분 지나면 이제 정식으로, 지금 이제 당선인 신분인 거고 정식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될 텐데, 이 강병원 그 친구가 후보로 있을 때 자기 페북에다가 쓴 글을 보고, 아, 이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잊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무슨 일이었었냐면, 이 강병원 당선인이 사실은 이제 그쪽 그 은평 쪽에서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기서 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거기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에 행운식당이라고 있답니다. 그 행운식당을 어머니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운영하는 어머니 덕분에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지금도 잘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 그 그러니까 동창이 운영하는 식당도 이제 자주 가고 그랬답니다. 근데 한 그 국수집, 우리 이제 요즘 이제 국수 뭐 싸잖아요. 뭐 한 3,000원에 한 그릇 하는 거, 4,000원에 뭐 비빔국수도 있고 뭐 하는 이런 국수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인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식당을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갔더니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가 마치 막노동을 하는 것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땀을 흘려서 그 땀이 이제 하얗게 소금기로 맺혀서 있는 그런 정말 고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어스름 저녁이 돼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식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는데 주문을 이제 받으러 이제 종업원이 가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그 멸치국수 처음에는 비빔국수인가를 뭘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예, 아름드리 천사님, 반장님 책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잘 읽고 중3 딸한테 추천해 주었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름드리 천사님은 예, 중3 딸아이를 두고 있군요. 아이고 그런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 중에 장준하 선생님 관련한 책을 다 읽어주셨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책 많이 좀 권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국수를 그 비빔국수를 시켰는데 3,500원이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체크카드를 이제 꺼내드려요. 자기 체크카드를 꺼내더니 근데 사장님 그 저 주시기 전에 이 체크카드로 한번 결제를 미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3,500원짜리 국수 시키면서 왜 그럴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체크카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는 통장에 남은 잔액만 결제가 되도록 하는 게 체크카드잖아요. 근데 이게 딱 긁었는데 그 에러가 발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3,500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분이 그러면 비빔국수 말고 멸치국수, 국물국수를 다시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3,000원짜리. 그래서 그걸 다시 긁었더니 그거는 체크카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3,000원짜리 이걸 긁고 국수를 먹은 걸 보면서 자기가 선거운동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정말 정치가 선언과 구호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야 되겠고 희망을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저는 그저께 사실은 이제 우리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에 우리 강병원 당선인 잠시 후 이제 한 2시간 몇 분 후에는 이제 정식으로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4년간 임기를 이제 시작할 그 친구를 좀 하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 그 사연도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떠한 정치를 통해 이재호와는 다른 자기가 꺾은 정치인인 이재호와는 다른 어떤 정치를 보여줄 건지에 대한 포부도 좀 듣고 그 약속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걸 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최성판의 비애님인가요? 그분이 누가 말씀하셨더라? 최성판의 비애님인가요? 네, 여기 보면, 지금 팽목항에서 올라오고 있다. 예, 최성판의 비애님이군요. 더민주 초선 의원들, 진도 팽목항 갔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팽목항을 지금 갔다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버스 한 대로 다 타고 오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인터뷰하는 게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텐데 그런 상태에서 통화를 하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곤란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정치가 이제 희망을 주는 그리고 국민에게 얻은 표를 국민에게 받은 표를 국민에게 보답하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표는 받고 정작 충성은 대기업과 재벌 또는 권력자에게 하지 않는 당의 주요 당직자나 어떤 권력자에게 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약속을 지키는 정치 그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사달님 오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아사달님인가요? 더 알맘님 그리고 찡찡냥냥님 붕어낚시님 정돈님 무제 한자가 잘 안 보이네요. 그 즐거운 청춘방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1부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요즘 그 사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예, 알맘님 오셨네. 예, 아시는 사이인가 보죠. 칠성판의 비행님하고. 예. 네, 지금 우리 매니저님께서, 예, 추천하고 즐겨찾기 부탁드린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예, 추천, 즐겨찾기 꼭 해주시면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어님, 예, 2030이 더 열심히길 바랍니다. 꼭 바꿔주시길.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는 정치도 정말 중요하죠. 예, 그렇게 해줄 좋은 정치인들을 이번에 많이 뽑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정말 좋은 기대하는, 예, 시카 피바다님 추천했어요. 감사합니다. 2020년 이후 첫 번째 이야기 90% 이상 현역 판정인데요. 예, 이 얘기가 뭐냐면 지난 5월 22일 날 국방부에 발표가 있었어요. 오늘이 29일이니까 약 일주일 전이죠. 사실 전 이거 보면서 굉장히 격분하고 화가 났었는데요. 국방부가 현재의 군병력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군병력의 공백 사태를 막는다. 이거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27만 명 정도가 군에 입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병력 그 총 인원 자원은 2016년 올해 현재 전체적으로 약 65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사달, 난 공수특전사 문 대표 후배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아는 분하고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예, 시인이시거든요. 아사달이라고 역사 문제 관련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인데, 반갑습니다. 아사달님, 어서 오십시오. 약 65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 병력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65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가정이 사실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저도 뭐 4남 1녀 중에 그 아들만 넷이 있는 집이었어요. 대부분이 저 연배 또래 40대 후반 50대 이분들은 뭐 자식이 한 4-5명이 기본이었던 시대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잘해야 아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들이 전혀 없이 딸만 하나 있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죠. 예. 조사관님은 군대 어디 나오셨나요? 예, 육군 나왔습니다. 아름드리 천사님, 소리 없이 죽어나가는 아들들. 예, 그런데, 예, 이 65만 명의 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군을 이제 현역 자원들로 이제 부족하니까 과거 기준으로 볼 때는 군대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부터 더 많이 군대로 갈 수 있도록 신체 등리를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신체 검사 기준을 완화해서, 사실은 이제 완화하면은 뭔가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어떤 생각을 해보면 뭔가 엄격하고 뭔가 이렇게 막으면 그걸 좀 완화하면 뭔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완화는 달리 우리가 원하지 않는 완화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사달님, 근데 역사에 관심 많은데 BJ님 책 보고 알게 됐네요. 아, 저요. 제 책을 읽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무슨 책 읽으셨나요, 아사달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람들은 이제 아들은 이제 아들들은 덜 태어나고 의무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예, 남자는 이제 옛날에 비해서, 그전에 비해서 인구는 굉장히 줄고 있는데, 근데 과거부터 유지해왔던 군 병력 숫자를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진짜 이유가 뭐냐? 예, 아름드리 전사님, 체격과 체력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 아사달님, 고상마님, 장준하에 대해 쓴 책 보고 알게 됐는데 고상마님 훌륭하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 이렇게 65만 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실 때 이런 거잖아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육군의 숫자가 그만큼 필요하다. 북한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만큼이 있어야지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65만 명은 우리가 뭐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병력이다라고 얘기를 군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65만 명을 실제로 우리가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합리적인 숫자로 2020년도에 인원 숫자를 대폭 줄여갖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이 과거 옛날처럼 무슨 뭐 인해 전술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른바 보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이 병력을 갖다가 뭐 유지하고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별들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군의 공식 답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2020년대에 들어서면 병력 자원의 급속한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2020년 이후 일정 수준의 현역병 규모를 유지하려면 징병 신체 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서 판정 비율이 현재 약 85% 정도라는 거죠. 예. 85% 정도가 지금 이제 군대에 가서, 예, 승현 토마토 상만아 이렇게 부르시네. 누구실까요? 예.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요, 네, 예전에는 그 병력 자원을, 예, 유정상, 예, 제 친구입니다. 예. 매니저님은, 예, 자꾸 얘기 길게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신체 검사의 현역 판정 비율을 현재 85%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85%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명이 가면 85명 정도를 현역병으로 지금은 판정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를 지금 앞으로는 100명이 신체 검사를 받으면 90명 이상을 현역병으로 판정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 사실은 군에 갈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체력과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몽땅 군대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전 기준으로는 군에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지금 군대를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자살자를 늘리게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가갖고, 예, 무조건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무슨 바위 덩어리를 밑에다가 놓으면 그게 버텨지는 것처럼, 철근을 갖다가 박아 놓으면 그걸 무조건 그냥 버티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무조건 끌고 가겠다라는 방식의 그러한 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복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서도 우리 북에서 넘어온 우리 홍강철이라고 하는, 예, 제가 참 좋아하는, 예, 우리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국군 포로의 자녀로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아버지가 국군 포로로 끝내 전향하지 않고, 예, 끝까지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북한 아오지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아버지, 나중에 이제 제가 고상만 뉴스 속 그 사건에서 6.25 특집으로 한번 이야기도 할 겁니다. 국군 포로의 그 자녀, 그리고 지금 국군 포로의 자녀분들이 우리나라에 약 70명 정도가 와 있는데, 그 국군 포로 회장님하고도 제가 전화 인터뷰로 한번 이야기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아사달님, 고상만 같은 사람들이 시사교양 많이 해야 하는데 요즘 평론이라고 짓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예, 러브에 똥 맞는 것들이 감사합니다. 칭찬인데, 예,
넘 새누리 친박 정파 논리.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얘기가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음식 이만큼 차려놓고 저 음식 많이 먹어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것 사실은 이 방송 준비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도 좀 많이 하고 뭘 해야 될지도 좀 고민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 분 두 분이 이제 칭찬해 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을 내고요. 우리 승현 토마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상 제 존경하는 우리 44번째 팬클럽이 되셨네요. 이 사땡의 팬클럽 회원이 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 승현 토마토님 시적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쟁 나면 자기가 이제 남한 딱 내려와서 보니까 남한 이 군대는 이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전쟁 나면 북은 정말 다르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영화 그거 보신 분 고지전 영화 보신 분 많이 있으죠. 고지전 영화 고지전 고수도 나오고 뭐 한 거요. 보신 분 한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오. 손. 우리 망치 부인이 그거 많이 했는데 손. 봤습니다 말고 손. 그 영화 고지전에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붕어낚시님 주변에 새누리지라는 분들이 많아서 깜놀했어요. 아름드리 천사님 보셨군요. 라이트 70님 바로 그 영화 고지전에서 아주 명대사가 나오죠. 전쟁이 처음에 났을 때 의정부 고개를 넘어오던 인민군 장교에게 우리나라 국군이 체포가 됐죠. 체포가 돼갖고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우리 승현 토마토님도 보셨고 그때 이제 풀어주면서 가라 니는 즐거운 청춘 박님도 보셨다고 하네요. 가라 살려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네들은 아무리 싸워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우리는 이겨야 될 이유를 알고 있고 너희들은 이겨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세가닥 0416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TXT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탈북해서 여기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북한 세가닥님도 오셨네. 아시는 사이신가 보군요. 최석판의 비애님이 굉장히 이 바닥에 큰 손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네들은 왜 싸워야 되는지 그것이 세뇌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뭐하든 자기네들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군 복무를 하면 그것이 성공과 출세의 바탕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민군을 가야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며 평양에 살 수 있는 기본 전제적 조건이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무복무를 하러 가는 것이 대다수에게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위층은 다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가려워서 군대 안 가고 대를 이어 군대 안 간 사람들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나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런 조건 하에서 군대를 무조건 들고 가고 끌고 가는 것이 과연 그거 좋은 거냐 이런 거죠. 박적방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알마님 부군이 세가닥님 부부께서 다 오셔갖고 같이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방송을 앞으로 좀 더 책임 있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추천도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군대를 가는 것이 인민군처럼 인민군을 찬양하거나 북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북에 대해서 제 아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누구 하나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국가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 나라를 지켜줄 사람들에게 뭔가 인센티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군의 현역 입영에 대해서 이 합격 비율을 올리고 이렇게 뭐 데리고 가겠다는 거. 예전에 제가 고상만의 수사반장에서 저도 모르게 데리고 가겠다라는 말을 들고 간다라고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썼더니 그 왜 이상한 사투리를 쓰냐고 제 아들한테도 혼이 나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방송 들으니까 왜 자꾸 들고 간다고 얘기했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예. 우리 세가닥 0416님, 아이고 고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아마 0416은 이제 그 우리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적방님, 고상만 조사관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다 우리 열혈 팬님이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좋은 분들하고 함께 방송을 하게 된 것을 저도 정말 하고요. 델고는 구수한 언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데리고 그렇게 가는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요.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갔다 온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정말 없고 자꾸만 끌려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선택받은 정말 애국시민이다, 애국국민이다라고 하는 건 없고 끌려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부모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느낌만 든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고 그런 나라가 영원히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가 조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 국방부와 군 고위직에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충고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별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방안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다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한 해 평균 27만 명이 군에 입대를 하고 약 65만 명의 군대, 대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오케이님 반갑습니다, 반장님. 예. 공감해 주신 우리 박적방님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5만 명을 유지하는데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이렇게 65만 명을 데리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군이 65만 명이든 아니면 35만 명이든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냐 못 만드냐가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싸울 수 있는 준비된 군대. 아까 말씀 것처럼 탈북한 분들이 또 국군 프로의 자녀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당장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군 다 죽는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 군은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왜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쓰고 있는 북한이 왜 우리를 계속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걔네는 10분의 1밖에 없는 군 예산을 갖고 있지만 그 돈 중에 만약에 허투루 우리나라처럼 10,000원도 안 되는 USB를 100만원에 사는 나라, 만약 그런 일을 누군가가 했다면 그 군 장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이라면. 상상 그대로 아닙니까? 총살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바로 죽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정말 조잡하지만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무기를 만들고 하다못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핵까지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엄청난 돈을 줬는데 그 돈으로 침대도 하나 다 못 바꿨다라고 하는 6조 3천억 원인가요? 그 돈 가지고 현대화하기 위해서 군 침대를 들여놓자 했는데 그걸 다 교체 못했다고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군 특전사, 아까 전에 우리 군 특전사 출신이라고 했던 분, 제가 국회 김광진 의원실에 보좌관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예, 그때 당시에 특전사령관으로 있었던 그 한나라당 의원이 막 화를 냈었어요. 국정감사 때. 왜? 특전사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배낭이 있습니다. 그 배낭이 이렇게 유사시에는 그거를 강에 뛰어들 때 불에처럼, 예, 튜브처럼 이렇게 안으면 이게 둥둥 떠 있어야 된대요. 그렇게 해갖고 강을 도강하는 그게 이제 이 배낭의 역할인데, 이 배낭이 물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새로 만든, 예, 새로 납품받은 이 배낭이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에 뛰어들었던 저 특전사 요원들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아무도 또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나라 군인데, 그래 놓고도 이렇게 군인들을 마음대로 더 끌고 가겠다라는 계획만 세운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군인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가는 것이 정말 장군들, 별들만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혹시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군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서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요. 12년간, 지난 12년간 2개 군단과 또 6개 사단, 그리고 4개 여단 등 모두 12개의 장관급, 예, 군에서 준장, 별 하나서부터는 사실 장관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장관급 지휘군단이 이게 해체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는 앞으로 2016년 5월 말까지 해체가 되면 최소 장관, 이게 그 별들, 예, 민원연 수호님, 민주언론 수호 말씀하신 민원연 수호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노마티님, 테러 대상일 수밖에 없는 고 선생님의 그간의 노력은 사실상 목숨 내놓고 해왔던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은 일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노노마트님 같은 분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예,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 예, 전, 예, 보람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죠. 잊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카피바다님, 정말 군대에 침대가 있나요? 전 본 적도 없어요. 언제, 시카피바다님은 언제 군복무를 하셨나요? 네, 제 아들이 2014년인가? 네, 2014년에 갔는데 부대 개방 행사 때 가보니까, 예, 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군 관련해 갖고 현지 시찰을 김광진 의원하고 같이 몇 군데를 다녔는데 가니까 있더라고요. 예. 몇몇 부대에는 침대가 있지만 어떤 부대는 아직도 침상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가 있죠. 바로 이 부대가 이번에 침대로 다 바꾸려고 했던, 예, 04년부터 06년까지 그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침대 이제 바꾼 게 여러 이제 부대 내 사건 사고 나고 하면서 근무 조건을 좀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두 최소 14개 정도 이상, 14개 이상의 그 별의 숫자가 줄었어야 돼요. 별의 숫자가 줄면 그만큼, 예, 별 하나가 가지고 가는 뭐 이런 관리 비용이니 뭐니 등등등 얼마일까요? 엄청나죠? 자, 몇 명이 줄었을까요, 여러분? 예. 정상적으로 지난 12년간 모두 12개의 장관급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통합하거나 해체했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어야 되는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예, 놀랍게도 바로 한 자리였습니다. 예, 장성 자리를 줄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더 심각한 문제,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그 군인을 강제로 그냥 데리고 가고 끌고 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 여러분들, 어저께인가요? 발표가 나왔죠. 예, 요즘 이제 한우 값이 천정부지로, 예, 막 오르고 있대요. 왜 이렇게 오를까요? 예,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광우병 문제하고, 예, 이런 이 문제 때문에 암소를 이명박 정부 때 이게 규제를 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우가 태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소를 많이 기르지 못하도록
암소의 양을 이렇게 강제 인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썼는데, 예, 민원연 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고성만 조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울산 절곡 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해군 납품합니다. 물품 중에 3단치인데 풀셋 알루미늄으로 납품합니다. 예, 아이고 좋은 제품으로 잘 납품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울산 절곡 기사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잘 감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우 가격이 지금 막 폭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가 이제 제대로 납품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이 정부가 한우 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예. 박적방님, 예. 개인은 못 기르게 해서 기업화 시킨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우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이 한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제시한 것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복무 중 군인 예, 체격과 조건이 되지 않고 기준도 안 되는 걸 많이 완화시켜서 이제 많이 데려가 갖고 그래가지고 65만 명의 병력 자원을 유지하면서 별들의 숫자를 예,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마당에 심지어 이 의무복무 중 군인들이 먹어야 될 그 군 급식에서 지급되고 있는 그 잘난 한우조차도 이 배급량을 한우 대신 닭고기를 줘서 그래서 한우 가격을 뭐 낮춘다. 이런 계획을 지금 발표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말이죠. 정말 여러분 지금 현재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군인이 먹고 있는 한우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 예. 내년 2월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 한 근이 600g이잖아요. 한 근이 600g. 우리 고기 한 근이 600g입니다. 반 근이면 얼마예요? 반 근이 300g이잖아요. 근데 내년 2월까지 사병 1인당 그 주고 있는 예, 한우의 양이 21g이랍니다. 21g. 예, 21g인데 이거를 예, 이게 이제 한 달에 21g인지 것 같은데 이거를 매달 2g씩 19g으로 줄여서 약 10% 정도를 지급을 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주는 양이 그렇게 해서 군인에게 줘야 될 그 급식에서의 한우량을 10% 줄여갖고 그렇게 해서 그걸 시장에 내놓게 함으로써 그래서 시장에 한우를 보다 더 많이 공급해갖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한 건데 그럼 얼만큼이 그러면 시장에다가 더 공급이 되는 거냐? 연간 소 1600마리 정도, 예, 약 233톤인데 243톤 정도를 시장에 더 내놔서 이걸로 안정화시킨다.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랍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소리래요. 그야말로 이건 뭐냐면요. 실제로 이렇게 줘서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느냐? 내려가지 않는답니다. 아무 의미가 없대요. 실제로. 그런데 왜 그러면 군인들의 먹을 거를 빼앗아서 시장에 내놓는 이른바 보여주기식 전시 정책을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가장 만만한 조직을 군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조류 독감이 발생해서 아무도 닭을 안 먹으면 군인들한테 닭고기를 먹게 하고 제주도에서 오늘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거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비판하는 글을 포스팅했더니 페북에다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복무 기간 중에요. 그 제주도에서 그 귤이 그냥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대요. 근데 이제 폭락을 한 거예요. 감귤값이. 그랬더니 당시에 그 군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유문품으로 해갖고 한 사람당 하나씩 귤을 한 박스씩 보내줬답니다. 예, 귤을 아무리 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그거를 군 급식비로 했겠죠. 그냥 공짜로 준 것도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들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한 박스씩 줘서 손끝이 노래질 때까지 그 귤을 까먹었던 기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군인을 하찮게 여기는 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일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이고요. 이른바 우리가 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은, 저는 어렸을 때 저는 그 뜻이 정말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착할 선자에 착한 군대 정책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른바 선군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이 맨날 얘기할 때 선군 정책. 저는 그게 착할 선자인가 해서 실은 우리 나쁘지 않아요. 이런 뜻으로 쓰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먼저 선자라고 하더라고요. 북은 모든 정책에 우선되는 것이 선군 정책이었더라고요. 우리는 후군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이래놓고 무슨 전쟁을 하고 우리가 이기겠어요. 예. 우리는 군이 독재를 했던 것밖에 군이 예우받은 게 없고, 그렇게 해서 쿠데타를 했던 나쁜 자들이 다 헤쳐먹는 나라였던 거죠. 그거 외에는 군대를 간 모든 국민들이 바보인데, 자, 바로 오늘 이런 이야기. 군에서 먹는 음식 문제와 이 밥과 관련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한 증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생생한 증언을 한번 들으려고 하는데요. 예. 바로 누구냐면요. 특별 생방, 전화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 것처럼 제 아들이 2014년에 군에 입대해서 21개월간 군 복무를 마치고, 작년 2013년에 입대를 했군요. 그리고 2015년 7월에 군대 제대해서 약 10개월 됐는데, 제 아들이, 근데 군 식비 좀 올려줬으면,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아들이 지금 오마이뉴스에 지난달에 기고를 하나 했어요. 군대 밥과 교도소 밥과 관련한, 군대 밥과 교도소 밥. 그 차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글을 기고해서 상당히, 많은 구독을 하고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그렇게 군에서 자기가 먹었던 밥에 대해서 어땠는지 한번 저희가 좀 특별하지만 군복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는 그런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신 방송 아니에요. 진짜로 이 군대에서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갖고 제가 누구를 할까 하다가 제 아들이 생각나서 진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 저기, 인사 한번 하죠? 네. 청취자 여러분에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깐만요. 장남이고. 잠깐만요. 그 방송을, 지금 소리를 컴퓨터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줄여놓고. 꺼놓고요? 네. 껐어요. 이제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상만 조상한님 장남이고, 이름은 고충열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어떻게 방송에서, 이게 방송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박적방님, 진실이면 뭐든지 좋음. 고충열, 포마틴티님. 자, 먼저, 방송이, 우리가 공적이니까. 군복무 21개월 했어요. 군에서 준 음식 어땠습니까? 쓰레기 같았어요. 쓰레기 같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랬어요? 위생면에서 좀 그랬고. 위생면에서? 맛도 굉장히 없었고, 질도 굉장히 형편이 없었고, 거의 그냥, 시골에서 개한테 개밥 주잖아요. 딱 그런 느낌. 지금 소리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분들은 지금 이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방송에서? 시카 피바다님, 예비군 도시락은 먹을만 했어요. 라고 얘기하시고요. 민원연 수호님, 고충열님, 화이팅! 노모아 틴틴님, 화끈하시네. 있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나요? 소리는?
잘 들린다고 하시는군요. 자, 군 짬밥 중에 가장 먹기 곤란한 음식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먹기 힘들었던 조합은 일단 거의 그냥 죽처럼 된 죽밥. 아, 밥이 죽밥. 네, 네.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죽밥이 된 거랑, 예. 그리고 생선조림. 생선조림. 아, 생선조림보다 생선튀김. 생선튀김. 아, 생선튀김 같은 거. 네, 네. 굉장히 눅눅한 생선튀김에 국물은 오징어 국물. 와, 오징어 국물. 그러면은, 그리고,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는 비엔나 소세지 1개. 하나만 줘서 나빴다는 건가요? 뭐 질기기도 질긴데 하나밖에 안 주더라고요. 아, 더 먹고 싶은데. 네. 아, 한 번은 군대리아 아시죠, 아빠? 군대리아, 햄버거. 군대리아의 롯데리아의 그 네. 이야기, 군대리아. 군대 내에서 만들어 먹는 햄버거인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햄버거 패티가 모자라가지고 예. 추가동이 한 개짜리를 네. 반씩 잘라서 줬어요. 반씩 잘라서. 아. 그래요? 지금 박적방님이라는 분, 예, 박적방님이 찜소스로 네. 안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밥을 찜소스로 하지 않냐? 찜소스란지는 잘 모르겠는데 찜소스 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스팀으로 찌는 거, 그러니까 스팀으로 찌는 거죠. 아, 그걸 지금 취사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군요. 밥을 어떻게 할지는. 네. 예. 근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한우가 21g이라고 하는데, 매달 아마 21g을 주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아마 21g이면 고기를 구워서나 이런 걸로 주는 것 같지는 않고, 국을 끓여서 주는 건가요? 한우 국밥 같은 게 나온 건가요, 이게? 한우국밥 같은 건 일단 메뉴에 있긴 있는데 메뉴상으로 존재해요. 메뉴상으로는. 아, 메뉴상으로. 메뉴상으로 존재하는데 거의 그냥 국물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고기 같은 것도 거의 적게 해줘가지고 예. 한 부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부대 같은 경우는 병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식을 하거든요. 예. 근데 배식 과정에서 예를 들면 선임병들, 병장이나 상병 혹은 뭐 군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다 퍼가지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냥 국물밖에 못 먹죠. 국물 혹은 뭐 고기 부스러기 찌꺼기 같은 거. 지금 현재 우리가 네. 이제 한우 지금 이제 그 잘난 한 달에 21g을 주고 있는 한우에서 한우 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매달 2%씩 그래서 약 2g을 떼서 65 그러니까 거칠게 보면 한 65만 명 곱하기 2g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소고기 243톤? 233톤을 이렇게 뭐 시장에다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네. 사기를 먹고 사는 군인에게 네. 오히려 그 사기를 빼앗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네, 굉장히 심한 거죠. 네. 그죠? 이래서 이렇게 한다는데 후임들을 생각해서 대변한다면 한마디 정부에게 북한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면 입으로만 주저주저대지 말고 제발 병사들한테 대우 좀 제대로 하고 그리고 군대를 뭐 훈련을 실전처럼 한다고 자꾸 떠들어대는데 다 그냥 보여주시기식 사기 좀 그만 치고 군대는 제대로 운영해라. 이 나쁜 놈들아. 소련군 같은 경우였으면 이랬나 총살이 쉽게 나오고. 아니 아빠도 욕을 하지 않아요,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 남아가지고. 여하간 이런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의 입장에서. 일단 군대를 바꾸려면요. 예. 이명박이 가장 좋아하는 게 민영화였잖아요. 예. 그 민영화를 군대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아, 군대를 민영화해라? 왜냐하면 군대 같은 경우는 다 군인들밖에 없으니까 군인들이 이게 특히 간부들 같은 경우는 거의 건너서 다 아는 사이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부정부패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사건 같은 게 터질 경우 예를 들어 병사와 간부 간에 알력이 생길 경우
간부 병사한테는 좀 엄격하고 좀 지나치게 처벌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간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간부의 그쵸. 편의성을 잡아주고. 게다가 병사 같으면 핸드폰 소지 같은 것도 못하니까, 네. 이런 걸 외부에 자유롭게 알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묻혀요. 이런 걸 방지하려면 일단, 군대 내 민간인들, 그러니까, 문 옴부즈만, 이런 사람들을 대고 투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사병들에게도 핸드폰을 쓰게 해주고,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네. 아, 군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을 해요, 본인들은. 그러나, 본인들의 주장과 다르게, 통칭 진보 내지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거의 동북으로 몰아가죠. 이를테면 통합진보당. 네. 그래서 여하간 이제 우리가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군이 이제 사기를 중심으로 사기 진작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전시행정에 따른 눈속임, 국민에 대한 눈속임으로 한우 가격 안정화 대책이라고 이걸 발표한 건데, 사실은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통, 그리고 또 위험은 구체적이고 보다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한 거고요. 오늘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8월 달에는 우리 또 역사 문제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아빠하고 같이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하고 가세요. 시청자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8월 달에 뵙도록 하죠.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방송은 제가 본 거고, 그리고, 예, 아들은 목소리만 나간 관계로, 시청이 아니라 청취한 겁니다. 노노마티님, 고상만 2세답네요. DJ 김홍물처럼. 아유, 감사합니다. 예, 와, 2세 반란. 예, 그럼 한우 농가는 부자? 예, 근본적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팩트원이. 한우 농가가, 한우,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한우 가격이 올라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요. 승현토마토님, 가장 폐쇄적인 집단, 군. 우리 승현토마토님이 또 하사관으로 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잘 아는, 예, 그런 분이죠. 예. 예. 아, 중사. 하사관은 이 하사부터 상사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그래서 정말 우리 승현토마토님도 정말 이 군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죠. 네,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군 생활한 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러브로 돼 있어갖고, 예, 하사관은 부사관으로 명칭 변경 됐어요. 예, 맞습니다. 시카 피바다님, 부사관 제도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부 방송을 마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러면 신체 등급을 낮췄을 때 벌어지는 실제 비극적인 사례를 이어서 2부 방송으로 넘겨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방송을 여기서 끊고 2부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그때 그 사건입니다.